장동혁 야당 대표가 최초로 필리버스터 24시간 신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이 했고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야당 대표로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장동혁 대표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걸 좀 터닝 포인트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거 그 필리버스터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1번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전날인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했고 당 대표가 한 건 처음이죠. 네, 당 대표가 한 건 처음이고 본인이 하겠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4시간 하겠구나 혼자. 그래요? 또 장동혁 대표가 이 충청인 나름의 끈기가 있습니다. 충청인들이 이게 불붙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번 불붙으면 쭉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역사상 최악의 법률이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당 대표가. 우리 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권을 형해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뭐 리더십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어요. 12월 3일에 어떤 식으로든 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이 서는 메시지를 내라라는 그 뭐 찐윤들이든 중간 그룹에 있던 사람이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2월 비대위 설이라든가 뭐 이대로 지방선거 못 치른다. 장동혁 체제가 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뭐 그거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이 모를 리 없는데 이걸 계기로 내가 당을 하나로 좀 묶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정말 죽기 살기의 각오로 24시간을 다 버텼던 거 아닌가. 저는 반응은 좋죠. 이거는 당내에서도. 뭐 이제 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하나 메시지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내란이 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에 제가 동감하지는 않지만 당을 이끄는 리더로서 내가 이런 결기를 갖고 선명한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측면에는 충분히 뭐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좀 축구 경기라고 했다 좀 알까기, 헛발질, 무슨 뭐 무리한 플레이 뭐 이런 걸 하다가 골대를 향해서 제대로 된 슛을 한번 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야 그래도 당 대표로서의 저런 모습은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건 저는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봤어요. 같은 야당의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소수 정당 또는 이제 야당에게 필요한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수결에 의하게 되면 폭주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 장치로 만든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만 제기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텐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24시간 거의 기네스북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지금 시간이 됐더라고요. 더 이상 나올 수는 없죠. 하루를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 프레임이 위험하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제 그렇게 우리 아까 제가 정말 합리적이라고 보는 정광재 대변인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이 상식의 레인지가 있는데 이걸 한참 벗어나서 윤석열의 계엄을 사실상 두둔한 효과의 메시지를 내고 의회 폭거 때문에 계엄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일단 그래도 원내정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하면서 리더십 위기가 생긴 겁니다. 왜 구구회, 고성국 TV 이런 데만 나가서 구구화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중학교 3학년 학급이 있어요. 근데 반장이 막 애들 때리고 너 이제 어떤 룰을 만들었는데 비유하자면 뭐
너희 집 잘 사니까 매달 나한테 매일 한 3,000원씩 줘 이렇게 하고 그러다 리더십이가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 가서 잇몸 일으키를 막 70개를 하는 거예요. 나 봐 잇몸 일으키 잘하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러네 이런 거예요. 24시간 필리버스터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긴 하지만 결기를 보여준 건 있죠. 네. 근데 이 결기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결기를 보여주면서 나온 메시지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걸 그렇게 법적으로 판단하실 거면 그냥 판사 계속 근데 하셔야죠. 상관은 있는 부분이 좀 있진 않나요? 왜냐면 당 대표로서 안 나와도 되는 필리버스터에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나와서 한다라는 거는 뭔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있는 모습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단식이랑 또 다른 게 단식은 전 단식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말리면 네. 계속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정말 목숨 걸고 고통이 있어요. 이건 24시간이에요. 저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 24시간 근데 정말 흥분해요. 근데 지금 리더십 위기는 다른 데서 생긴 건데 그걸 체력장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말씀도 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정치가 항상 로고스의 영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토스의 영역에 많이 있다고 봐요. 어제 가장 전 상징적으로 본 장면이 장동혁 대표가 딱 24시간 마치고 짐 챙겨갖고 나와갖고 막 일일이 우리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악수하면서 악수하고 나오는 하는데 모습. 예. 김대식 의원이 탁 호응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간은 감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감정적인. 그래서 네.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어제 했었던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 의원들이 야 그래 우리 당 대표가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아씨 나도 좀 그러면 당 대표가 또 변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시간을 좀 더 인내해 보겠다 기다려 보겠다라는 정도의 그거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우로 돼서 뭔가 어떤 뭐 사회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데 극우나 뭐 이상한 짓을 해서 막 욕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10시간 추운데 밖에서 교회에 무료급식 봉사를 했어요. 그럼 용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보면 극우화돼 있는 당의 주류가 다시 어느 정도 보수의 이걸로 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어떤 일부 액션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건 프레임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을 못 한다. 저도 그 이렇게- 구분해서 보려고 네. 하는데 근데 이렇게 김대식 의원이 안아주고 그러다 보면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더 지금 에너지를 얻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뀌냐? 네. 안 바뀌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네. 되고 장동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골문으로의 슈팅을 날린 거잖아요. 이거를 시발점으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번 기회로 네.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결기를 보여주신 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강의할 때 10시간씩 강의를 해봤지만 특별한 거 강의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하루에 거의 특강을 해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거의 뭐 힘든 정도가 실시는 아니라. 합니다. 실시는 하는데 저도 24시간 동안 방송 못 해요. 그럼요. 말이 안 너무. 돼요. 근데 지금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번 그 기점으로 이렇게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이 평가가 오래 가겠습니까? 만약에 변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똑같이 과거의 메시지를 그대로 내시면서 본인의 극우 지지층에 대해서만 그렇죠. 하신다 그러면 또 바로 비판하고 비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일부터 바로 까입니다. 그러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좀 이렇게 여러 진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보수의 전체적인 어떤 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당 대표로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좀 제가 생각을 그 바꿔보셔라. 필리버스터 끝난 다음에 변하지 않는 정말 오랜만에 요거 두 개는 그럼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장 대표에게 아니, 커졌어. 그 연락했어요? 문자 메시지를 드렸어요. 사실 내가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할 거 아니라 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셨네요. 예. 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전 거기에 있어요. 그럼 저 아까 사안을 나눠보자고 아니 근데 했잖아요. 답장 왔어요? 안 왔어요. 일시 예리했어요. 예리했어요.
아니 이게 문자 일십당에서 메시지는 일십. 문자 메시지는 네. 일십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은 예를 들어서 통신사면 확인 가능해요. 같은 통신사. 아 같은 일이 통신사가 뜨잖아요.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도 일이 아, 있다가 그게 같은 없어지잖아요. 통신사끼리만 그래요? 가능한 같은 통신사 아니라 같은 기계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폰끼리 되고 아이폰 아이폰끼리 되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제 카톡이나 텔레로 보낸 게 아니라 네. 문자로 그냥 드렸는데 애쓰셨습니다. 말씀하신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개를 나눈 거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 이거 필리버스터 한 건 정말 나는 좀 잘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두 번째 말씀하신 변화 이거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 새로운 국면을 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전 응원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또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계로 좀 분류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또 그때 또 입당하셔가지고 대변인 되셨고 주말에 토크 콘서트를 하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그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한 장동혁 대표 둘 중에 누가 더 돋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네. 꼭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원외 정치인이 갖고 원외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의 효과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 합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네, 것이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저 말씀드리자면 저보고 왜 갔냐고 하는데 네.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가 하는 정치를 좀 응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어떤 그 노선이 있냐면 저처럼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네.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뭐 이철우 지사처럼 다 선거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냐라면서 자기는 선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철우 경북지사도 경기지사나 어디 화성에 한번 그 출마해 보시라 그러면 붙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하는 한동훈 대표가 지지자들과 만난다고 해서 가는 거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그 지금 또 친한계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먼저 좀 털고 좀 들어가서 장동혁 대표와 좀 대화를 좀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김근식 패널인가요?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어제 친한계 분들끼리 좀 이야기가 좀 크게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한동훈 대표가 약간 수그리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수그리고 간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네. 저는 일단 승자가 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자의 포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배제하고 배척하려고 하니까 그 반작용도 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 있잖아요.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이거 아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밀려서 그렇게 세게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해서 종결을 하면 그게 계기가 돼서 뭐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한동훈 대표랑 화해를 할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랑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전 첫 이번 번째. 일을 계기로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서.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측근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일 싫어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보다 더 싫어해요. 네. 그 정도 골이 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 장동혁 사무총장이었잖아요. 본인 주장으로는 그때 모멸감을 느낀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몇몇 모멘트에서 모멸감을 느껴서 장동혁 대표가 측근한 워딩대로 한다면 내가 누구와도 가깝게 지낼 수가 있다.
내가 스킨십 좋다. 실제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원래 있을 때는 친한계로 있었을 때는 야당 의원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어요. 당시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랑은 못 지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모멸감을 느낀 경우들이 많았다. 네네. 본인이.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이건 감정적인 문제. 원래 감정이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상충돼요.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건 대선 주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27년 넘어가고 하면은 다음 총선 앞두고 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가 있어요. 일단 팬덤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다 알아요. 지금은 굳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그래도 우리 당에 한동훈만한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한동훈은 무조건 쫓아내는 게 맞죠.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사유군요.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해관계로 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을 일은 저는 거의 없다. 이제 만약에 내쫓았을 때 내 체제가 흔들릴까봐 그거를 약간 염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가능성이고 저는 거의 뭐 1월 초든지 빨리 해결할 거다. 지금 윤리위원장 인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데 빨리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가 나올 걸로 봐요. 한동훈은 내보내고 그다음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제가 본 쭉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메시지. 지금까지 메시지. 그래서 잘 지낼 건 없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일단 그거는 숙기린다는 표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근데 저도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한 게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당원 게시판 문제 별거 아니다. 그냥 미안하다. 유감입니다. 우리 가족이 뭐 한 것 같은데 그거 뭐 법적으로 전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대신 이제 당 대표가 당시 1호 당원인 대통령에 대해서 익명 게시판했다. 그건 뭐 사실 듣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약간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죠. 유감이다, 미안하다, 뭐 이 정도 한마디면 될 걸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벼운 문제는 가볍게 털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굴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해석해 보면은 약간 그렇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그거는 질문이었거든요. 장동혁 대표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어쨌든 지지층에게 그렇죠. 어쨌든 저와 제 가족 문제로 이렇게 무리를 빚게 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래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털고 가야 돼요. 네, 그것도 이거는 역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과는 아닌 거죠. 한동훈 대표도 안 할 것이다. 제가 또 들어본 말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도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긴급 공지했고 중간이 나온 거고 네네네. 당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최종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자 그럼 소명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종혁 최고에게도 소명 질문서 보내고 소명 받았던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게 계기가 될 건데 당무감사위원회에 소명이 될지 아니면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했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소명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될지 어떤 계기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와 이해 충돌과 그 감정의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 충돌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고 봐요. 감정적으로 뭐 인간적 모멸감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시엔 저도 뭐 지도부 뭐 당 대변인이었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조언했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 더럽게 안 듣네. 진짜 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네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결별하면서 이제 본인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 체급이 커졌으니까 나중에는 한동훈 대표랑 경쟁해야 되는데 이참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감정의 문제는 이 이해 충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들어낸 로직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 윤리위원장 아직 지명 안 했죠. 윤리위원장을 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약간 대화를 하겠다라는 시작을 약간 던져놓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이 정치를 또 이렇게 이어가지 않나요? 근데 통합할 마음이 서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 왜 그러냐면은 윤리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가동을 하고 당무감사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애초부터 이제 그 부분을 배척하겠다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윤리위원회를 뭐 공정하게 구성해서 그런 놈은 말이 안 되고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돼서는 그 게시판에 올린 게 형법상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죄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있는 내용이 뭐 게시판에 얼마나 접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한들 이걸 가지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 그리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의 하나의 칼로 쓰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제3자 입장에 떨어져서 국민의힘의 그 상황을 보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싸움하는 것 같아요. 싸움할 때 보면 누가 선빵을 날리냐 선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때리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기 전에 먼저 가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적개감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뭔가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님 쪽에서도 좀 면밀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랑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요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뭔가 변화의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질문들을 드려봤습니다.